우리가 도스토옙스키 하면 저 무거운 작가. 무겁죠. 그거를 딱 걷어내고 보면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막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쥐어뜯는 생명 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긍정.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 1000번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도 선생님에게는 연민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저도 인생의 불안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음, 18살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네, 1학년 맞아요. 고등학교 동생님하고 3학년. 이제 처음 이제 인연 연애를 시작하신 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짝사랑. 그 뭐 짝사랑이도 모르든 그렇게 연애가 시작이 되면 대개는 대학 시험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내 주변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 다니는 네네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문학에 빠진 애 중에 좋은 대학 간 애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요. 제가 그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아. 이제 그 논술고사를 볼 때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독서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도서 목록에. 가야 될 대학에 독서 목록이 있었구나.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제 죄와벌을 읽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소냐, 여주인공이 소냐인데 그 소냐의 아버지가 완전히 심각한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못 돌보잖아요, 가족을. 그러니까 이 소냐가 10대 소녀인데 소냐가 대신 나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돈을 아버지. 번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란 사람이 소냐한테 가서 돈을 받아서 또 술을 마셔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어렸을 때, 이제 18살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연하죠. 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아빠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네, 근데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데 제가 더 이상했던 건 이 작가가 이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대체 이 작가 누구냐? 아. 어떻게 이런 사람조차 연민할 수가 있지? 아.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네. 번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답을. 네.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이반이라는 대신문관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대신문관에서 이제 재림한 예수를 앞에 두고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수천밖에 안 돼. 수천 명밖에 안 돼. 그게 이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천 명은 사람이 아니라 초인이야. 신에 가까워. 그럼 나머지 수백만, 수억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는 그만한 의지력이 없는데 그게 걔네 잘못이야? 아니지. 그런데 그들이 그 의지력 부족으로 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이야. 마르멜라도프도 진짜 고통받거든요. 누워서 널브러져 있으면서 고통받아요. 자기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 보면. 아, 고통을 느끼나요? 네, 엄청나게 느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느껴요, 실제로는.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고 술도 끊고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나 이제 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나와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 1000번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신문관이 재림한 예수한테 막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였구나. 이 마르멜라도프의 고통과 마르멜라도프가 자책하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성품은 착해요.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이제 다 도 선생님에게는 연민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이렇게 했던 손을 이렇게 피고 정말 이 사람을 약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연민의 눈으로. 그러면 그때 18살 때 시작된 그 감정, 사랑이 이 정도 되면 사랑이죠.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연민? 그 연민에 대한 공감? 저는 이제 도 선생님을 그러니까 대체 이 작가 누구냐라는 그런 이상한 반항심, 그 다음에 호기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하면 저 무거운 작가.
무겁죠. 그리고 깊은 작가, 너무 깊은 철학가, 네. 그다음에 예언가,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천재,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하고는 수식어가 좀 이게 다른 세계사.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딱 걷어내고 보면 도 선생님은 진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막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소년 같은 여린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느낌이 뭐냐면 사형장까지 갔었잖아요. 네, 갔어요. 여기 총 앞에까지 맞습니다. 섰잖아요. 네. 그러고 살아나와가지고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그 사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게 거예요. 이제 총구 앞에 실제로 서지는 않으셨고 세 번째 줄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료들은 이미 세 명이 총구 앞에 섰죠. 네.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나에게 남은 시간은 5분이다. 2분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나의 생애를 돌아보는 데 쓰고 1분 나머지 1분은 내 주변을 돌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 계속 나와요. 그 장면들이. 그 대목이? 네, 그 대목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머지 1분 동안 주위를 돌아보는데 저쪽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청탑에 비치는 빛이 한 줄기가 이렇게 쫙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도 선생님의 4대 장편을 아우르고 까라마조프에서 폭발하는 생명 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긍정,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가라고 생각하고 그 도 선생님을 알면서 실제로 저도 인생의 불안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이런 대문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안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형을 가기 전에는 도 선생님이 이제 서구 사상이잖아요. 다 공리주의라든지 이 서구 사상의 기본은 합리주의예요. 인간이 그렇죠. 합리적인 이치에 존재. 맞게 행동해야지. 그렇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돼 기본이 있죠. 전제돼 있어요. 네. 그런데 도 선생님이 4년 동안 노동 감옥에서 보낸 그 감옥은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범들이 이제 많이 온갖 잡범에다가 막 재미로 애 20명 찔러 죽이고 들어온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거의 4년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 작가로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거의 관찰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 선생님이 거기서 나오면서 거의 심리주의의 대가. 그래서 심지어 니체가 그 왜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니체가 이렇게 자기가 매사 시큰둥하신 네네 분이니까. 매사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근데 도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동년배세요? 아니에요. 니체가 23살이 어립니다. 아 위구나. 존경할 수도 있겠다. 네. 책을 그러면서 그 자기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심리학자다. 심리학자. 아. 그 심리학자로서의 왜냐하면 프로이드도 도 선생님을 어마어마한 심리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한 경험도 있지만 관찰자로서의 그러니까 참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4년 동안의 노동 감옥이 없었으면 감옥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심오한 도 선생님은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몇 학번이시죠? 저는 8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0학번이니까 저하고 7살 차이 나더라고요. 서울대 러시아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석사 하시고 네, 박사 박사는 과정 박사를 하다가 하다가 미국 가신 네, 거예요? 박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죠. 네. 갔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정말 서울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네. 석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씨. 인문대학교, 특히 인문대학교는 이제 어. 말이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석사를 전혀 인정해주질 않아요. 새로 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브 문학으로 다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아서 제가 이제 가방끈이 요만큼 길어요. 다른 3년은 더 박사님들보다. 길겠네 그러면. 네, 네. 네. 석사가 그렇다고서 2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 이력은 보면 그 학위하고 별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사셨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계속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저에게 좀 이 패션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패션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패션 감각은 있겠지만 공부나 뭐 경험은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사는 게 딱 두 개였어요. 뭐였어요? 옷과 책. 그래서 옷은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시고 뭐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뭐 170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한 167 정도 되고 그러면은 진짜 플랫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크해요.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키가 작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옷과 책을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받쳐주면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되고 머리에 든 게 많지 않으면 책이라도 많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 순전히 겸손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네. 되게 많이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많이 입어봤고 그리고 옷을 사면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고쳐서 입었어요. 저만의 옷. 그냥 안 입는 스타일이구나. 네네네, 그냥 안 입는 스타일.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러시아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 그런 패션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한 5년 정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가르치고 19세기 노문학도 가르치고. 근데 그때 이제 제 지인이 남자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멀티샵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렇게 네가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가셔서 좀 이렇게 그거를 그가 이제 잘 하는지만 좀 봐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이제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얘가 잘 하는지만 보고 그러면 이제 거마비로 30만 원을 넣어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 30만 원에 콕 끼어가지고 제가 30억도 넘게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잘 해주려고. 그냥 뭐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코가 껴서 제가 CEO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제 CEO를 하게 된 거죠. 프랑스 패션 협회에서 뭐 프랑스 대사관하고도 뭐 상도 받은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는 콜롬비아 대사관. 콜롬비아 대사관.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이제 약간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면서 그 나라 그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때 과연 이 브랜드가 한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이런 거 컨설팅 해주고 이제 만약에 맞다면 어떤 파트너를 찾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컨설팅을 해주죠. 근데 그게 프랑스 이태리면 뭐 끄떡끄떡. 네. 콜롬비아 패션 그러면 전혀 거기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입해야 될 패션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당장 안 드는데. 네, 그거는 조금 얘기가 긴데. 네. 뭐 그냥 말랐으니까 네, 지금 네, 한번 가보죠. 네. 뭐냐면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모칠라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어요. 무슨 백이요? 모칠라라고 와유족,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인디안 부족인 와유족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만드는 그런 백이에요? 가방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아주 화려한 색깔. 근데 고객들이 막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더를 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봤더니 오더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핑크를 오더한다고 핑크가 간다는 보장이 100% 없어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수출하는 사람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cm만 틀려도 다 반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인문학자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날라가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날라갔어요. 거기까지.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 정도가 아니라 그 와이족이 사는 리오아차라는 아주 작은 곳까지. 한 1박 2일은 비행기 타셨겠네요. 36시간.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이제 2번 갈아타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그 리오아차만 해도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또 1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이들이 사는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수공예품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민예품 만드듯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이렇게 규격화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안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소녀가 한 10대 초반의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얘 엄마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모첼라 스토리라는 책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책 자체도 모첼라 스토리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인쇄를 다 이제 콜롬비아 어린이를 돕는데 이제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네 책이 그냥. 네, 그랬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를 또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까르타헤나를 갔더니 까르타헤나 항구에 굉장히 커다란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정말 우리나라 거북선?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이거 가짜인가 이러고서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참전했구나 6.25 네. 때 콜롬비아 참전국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 국가인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형제 국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보를 가서 교보에서 책을 찾아봤더니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콜롬비아 관련 서적이. 그렇죠,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커피에 관련된 서적만 2개가 있고 단 한 권도 없는 우리하고 거예요. 무역도 없었을 때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형제 국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보석 콜롬비아라는 책을 썼어요. 가진 가장 큰 재주가 글 쓰는 재주구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썼더니 이 콜롬비아에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저에게 그 감사패와 공로상을 줬습니다. 아, 결국은 자선 사업하고 애국 사업을 하셨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튼 하여튼 그렇게 돼서 조금 아름다운 관계. 러시아 문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인문학이랑은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 선생님의 연민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근데 사업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제가 지금 돌아놓고 보면 다 되게 인문학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경영, 인문학적인 교육? 육아, 교육이라고 할 거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양육 이런 것들이 그 코어가 되는 것은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탕. 네, 자녀도 또 셋이나. 맞습니다. 제가 아까 부럽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평생을 요 정해진 진료 공간 안에서 네.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벗어나는 순간 내 일을 못 해요. 병원에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전 세계를 내가 움직이는 영역을 갖고 있고 되게 또 여성이 이렇게 막 활동이 되게 많으면 되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도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 있거나 혼자 사시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셋이 있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대신에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점심 없어요. 저녁 때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오시는구나. 네, 5시 정도에 집에 퇴근하면 그냥 안 나옵니다. 자녀는 셋이면 어떻게 돼요? 딸 아들이고 어. 그 다음에 둘은 이제 다 커서 굉장히 멋있게 자기의 그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제 하나는 아틀란타에 있고 하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거 봐 얼마나 좋아. 그래도 얼마나 많어.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번에 여기서 교육 중이고. 카츄샤 갔다 와서 네. 이제 아직 3학년. 네. 애를 셋을 키우는데 우리 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도스토옙스키도 관심이 있지만 애 셋을 잘 키우셨단 말이에요. 네.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학원 많이 학원 보내시도 안 보내셨어요? 학원은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요. 학원은 거의 안 보냈고 네. 저는 이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점점 화가 나.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뭐 공부하라 이런 생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학부형으로서 제가 딱 한 개 해준 게 있다면 그냥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도서 목록은 다 읽었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 읽으라고. 네, 나오는 도서 목록은 다 읽고 네. 아주 아기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너 이제 이 책이 뭐에 대한 거야? 줄거리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그 애들 다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도서 목록 나온다고 다 읽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니 꼭 읽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 개, 2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줄거리를 그렇죠. 요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나는 얘가 좋던데 얘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이야?
왜 네 얘기에는 없으니까 줄거리에는. 빠뜨렸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냥 툭툭 던져요. 아.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요 너무너무 그 요약의 대가가 돼요. 설렁설렁 읽지를 않고 네. 스토리를 쭉 머릿속에 깨는구나. 네, 요약의 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이게 지난번에 읽었던 이 아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에세이 같은 것도 되게 잘 쓰고 저는 해준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부러운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대목이 다 이렇게 골고루 큰 문제 없이 무난하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었는데 그래도 본인 하는 일, 그다음에 아이들 잘하는 일, 그다음에 필생에 연애하고 있는 이 도선생의 번역까지 이걸 다 허용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뭐 축복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 읽으시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뼈대 약한 집안 사람이라고 이거 나중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번역할 때는 복대, 이 허리 복대, 목 이거에 거의 뭐 여기도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네, 다 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 다 하고 뭐 거의 뭐 로봇 수준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럼. 온 거 앉아서 해야 되니까. 네. 앉아서 못했어요. 죄와벌만 앉아서 했고 그다음에 그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아니요, 서서. 서서. 네, 그래서 맞아, 이제- 허리 보는 그게 나요. 네, 까라마조프 형제 할 때는 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 진짜 고생했고. 네. 네. 자,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제품 홍보 해드릴게요. 지금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브랜드가 뭐예요? 데바스테라는 프랑스 브랜드고 네.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셔서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입은 것도 지금 이제 여성 데바스테. 무슨 뜻이에요, 데바스테가? 데바스테가 원래 프랑스어로 이제 약간 황폐한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피닉스 같은 불사조 같은 아하. 이제 모든 게 다 황폐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명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정아 교수님, 김정아 박사님, 아니 김정아 대표님, 네, 네, 말씀 여러분 듣고 많은 영감 이런 게 얻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실질적으로 사업도 잘하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데바스테 인터넷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뭐 제가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할 때 제가 책 선물을 하거든요. 네. 이 책 일단 먼저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10분에게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셀프TV 봐주시고 우리 김정아 박사님이 쓰신 수필 도스토옙스키의 번역 일기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